1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의 남은 하반기 전체 흐름을 3단계로 나눠서 한번 큰 흐름을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의 하반기를 3단계로 나눠서 보면 좀 그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약간 지금 현재도 그런 마음을 이미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남은 하반기에 내가 절대로 시간 낭비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번 하반기에 약간 벼락치기처럼 나의 성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진짜 내가 이렇다 할 그 결과가 나올 정도로 내가 이번 하반기 좀 달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남은 하반기 그 시간 동안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무언가에 임하게 된다. 실제로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계시거나 내가 이거를 꼭 이때 시작을 해야지 좀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의 진행을 빠르게 하게 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냥 이 3단계라기보다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전체적으로 다르다라기보다는 좀 그냥 여러분이 미친 듯이 달리게 되는, 그리고 뭐 중간에 성과가 나왔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했다라는 감정을 가지고, 특히나 올해를 정리하는 연말 시즌에 여러분의 감정이 어떨 것 같냐면 되게 후련하다, 속 시원하다, 내가 그간 좀 아쉽거나 미련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됐다, 내가 그때 남은 하반기에 스퍼트를 좀 내길 잘했다, 내가 힘들어도 그걸 어떻게 해서든 안고 가기 위해서 노력하길 잘했다, 그런 느낌? 그러니까 한번 빡세게 하고 쉬자, 이런 흐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반기를 달리고 굉장히 후련하게 이제 나 숙제 다 끝났다, 이젠 좀 쉬어야겠다, 좀 이런 편안한 마음을 연말에 가지게 된다라고 보여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전체적인, 말 그대로 전체적인 흐름이었고, 여러분의 일과 바운더리에서는 어떤 흐름과 이슈가 있을지 볼게요.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의 바운더리에서는 어떤 흐름과 이슈가 있을지를 보면, 여러분이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누군가와 어떤 협력, 협상, 어떤 동업 이런 느낌보다는 개인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이번 하반기에 어떤 좀 동업이라든지 협력 관련해서 일을 할 일이 생겼다라고 하신다면 그 부분을 올해는 좀 안 하시고 미루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좀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시작하시는 게 아예 낫거나, 이번 지금 남은 하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한 3,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시간 안에 여러분이 굳이 뭔가 이렇게 억지로 나는 사실 이거 말고 딴 거 하고 싶은데 그냥 나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이라든지 여러분의 주변 환경, 여러분의 그 바운더리에서는 그냥 뭔가에, 특히나 여러분의 개인적인 게 아니라 남들, 타인에게 휘말리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나는 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그거에 어떻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끌리는 것만 하면 된다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나는 사실 이 사람들과 나는 잘 안 맞아, 그래서 그냥 이 사람들과 다닐 바에는 혼자 다니고 싶어 라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게 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이상 더 이상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억지로 맞춰줄 필요가 없다, 여러분이 그냥 혼자서 여러분만의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혼자 요양을 하시거나 뭐 여러분 혼자 그냥 개인 플레이를 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의, 이거는 인간관계는 따로 볼 거지만 여러분의 일적인 부분에서는 애초에 여러분의 그 일하는 스타일 자체가 누군가와 막 협력을 하고 같이 맞춰나가는 것 자체가 그냥 여러분의 성향에 있어서 좀 잘 안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슈에서도 그래요. 여러분이 그 일상 속에 있어서 뭐 친구라든지 여러분의 일 바운더리에서 남들과 맞춰가야 하는 순간들은 있겠지만, 여러분이 거기서 그렇게 좋은 감정이나 좋은 에너지를 얻지는 못한다, 그냥 집 가고 싶다, 그냥 이럴 바엔 나 혼자 할 걸, 이런 마음을 더 많이 가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특히나 여러분의 일적인 부분, 나의 어떤
개인적인 거 그런 거는 여러분이 이거는 나 혼자 해도 충분하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혼자서 좀 솔프를 하시면서 욕심을 내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남은 하반기 동안. 자, 그렇다면 남은 하반기에 여러분의 연인 관계, 사랑의 흐름과 이슈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연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슈 보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하반기가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누군가에게 감정의 고백이나 말 그대로 나랑 만나자라는 그런 프로포즈 고백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받게 됩니다. 근데 뭔가 놀랍게도 여러분 쪽에서 좀 이제서는 여러분이 절레절레 하는 느낌? 그러니까 이 하반기 전, 뭐 상반기 흐름, 중간부의 흐름에서는 여러분이 오히려 연인 관계를 원하시거나 누군가를 찾아다니거나 그러셨을 가능성이 있지만 하반기에 여러분이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고 막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나에게 감정을 표현하면서 고백을 하고 좀 이래도 여러분들 쪽에서 싫지는 않은데 지금 당장 만나고 싶지는 않다. 한 달 정도만 있다가 만나고 싶다. 아니면 아예 3개월 있다가 만나고 싶다. 좀 이렇게 여러분이 그 관계를 끝낸다.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쳐낸다라기보다는 하반기 동안 계속 미루게 되시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미루실 것 같고 여러분이 왜 그렇게 미루나를 보면은 일방적인 뭐 그냥 내가 바빠서 물론 이런 이유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굳이 한 명을 만나고 싶진 않다. 지금 당장 한 명을 선택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시는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나는 이 사람도 알아가 보고 싶고 이 사람도 알아가 보고 싶고 뭔가 올해 안에 내가 빠르게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과 연말을 보내고 싶고 막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양하게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다.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시면서 여러분의 연애 흐름에서는 누군가 나 좋다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먼저 연락을 해주고 데이트 요청을 해주고 나를 보러 와주는 사람은 있지만 그 사람이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도 좋아요. 좋은데 이 사람이랑 당장 막 시작을 하고 내가 이 관계에 과몰입을 하기에는 조금 아깝다라는 감정으로 그 관계를 올해 넘은 적어도 올해 하반기 동안은 계속 미루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는 이슈에서도 여러분이 누군가 한 명에게 집중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다양하게 만나봐야지라는 흐름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이야기해줍니다. 약간 여러분은 남은 하반기 동안 다양한 이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지나갈 것 같아요. 한 명과 짙은 관계가 시작된다라기보다는 그게 가벼운 만남이든 짧든 길든 좀 다양한 사람, 한 명에게만 집중하는 에너지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간관계, 대인관계의 전체적인 흐름과 이슈는 어떻게 가는지 볼게요. 나이 막론, 성별 막론하고 여러분의 인간, 대인관계 자체에서의 흐름은 어떻게 지나가게 될지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좀 받으시거나 뭔가 애매하다. 이럴 바에는 그냥 나 혼자 다닐 걸 그랬어. 장점도 있긴 한데 굳이 이 사람들이 내 옆에 필요한 사람들일까? 좀 이런 헷갈리는 감정을 가지실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하반기가 끝나면 끝나갈수록 내가 그때 나의 성격과 조금 안 맞거나 그때 내가 굉장히 좀 깊은 어떤 참을성이나 인내심을 갖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내가 얻은 인간관계가 지금은 절대 뭐 후회되거나 그러지 않는다. 확실히 그때 내가 인간관계를 좀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래도 좀 다져놓길 잘했다. 이렇게 즐거운 시간이 또 생기는구나 라는 감정을 가지게 된다라고 해요. 말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부터 이제 남은 하반기인 12월 31일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좀 애매해, 괜히 그런 것 같아, 스트레스 받아 이런 감정이 느껴지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제 연말에 다다를수록 그때 내가 이 사람들이랑 조금 내가 맞춰주기는 했지만 뭐 친해지길 잘했다라든지 이러한 감정을 가지게 되실 수 있다. 되게 확실하게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나랑 안 맞을 줄 알았는데 나를 굉장히 좋아해주고 예뻐해주고 이 사람들이랑 내가 짧게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엄청나게 오래 갈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좀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괜찮아진다, 좋아진다라는 흐름도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여러분의 인기 운이 상승되고 여러분의 어떤 조건, 뭐 그게 여러분의 어떤 뭐 물질적인 커리어의 조건이 됐든 외적인 조건이 됐든 어떠한 조건 같은 것들이 좋아지면서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인기가 많아진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요즘에는 내가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갈고 닦으면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흐름이라면, 이제 하반기에 거의 다다랐을 때는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몰리는, 내가 꽂히고 주변 사람들이 벌인 그런 좀 인간관계의 흐름이 생겨날 수 있다. 인기운의 상승 흐름을 타실 수 있다. 타게 된다. 이렇게 또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하반기를 이제 잘 보내셔야 되잖아요. 1번님의 하반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 조언과 사실,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하는 사실은 무엇인지 볼게요. 하반기를 잘 보내기 위한 1번님만의 조언과 사실은 무엇인지 보면, 여러분은 나 좋다는 사람, 나에게 열정을 다하는 사람을 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여러분과 관계가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게 뭐 이성이든 동성이든 나이 막론을 하고, 여러분들과 지금 관계가 어색하거나 안 좋은 관계들이 전부 다 긍정적으로 생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여러분이 만약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너가 이거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 이런 뉘앙스보다는 너가 생각하는 그 어떤 예측, 흐름이 100% 맞을 테니까 너의 그 촉을 믿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 사람이 아무리 나랑 5년지기, 10년지기에 오래된 사람이라고 해도 이 사람의 요즘 행보가 이상하다. 뭔가 이렇게 잘못을 하고 다니고 뭔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이 그래도 5년지기, 10년지기인데 그래도 계속 지내야지. 나한테 끝없이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래도 5년지기인데 빌려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선을 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다가는 계속해서 힘들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인간관계들이 생겨난다면, 여러분이 착각하거나 내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감정이 욱한 거거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생각이 완전히 옳은 것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든 어떠한 프로젝트든 여러분의 그냥 시점에서 보이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뭔가 아닌 것 같다라는 여러분의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을 단칼에 잘라내도 된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내가 취미를 배우러 갔는데, 악기를 배우러 갔는데 레슨비는 굉장히 비싼데 딱 봐도 이 사람이 뭔가 나한테 알려줄 열정이 없어 보여. 이렇다고 한다면 이게 뭐 초반에만 그런 걸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는 아닌 것 같다. 내가 잘못 판단을 한 것 같다. 여기서 벗어나야겠다라는 여러분의 촉을 믿으시는 것이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단지 인간관계라기보다는 여러분의 이제 하반기 동안 여러분이 특히나 내가 굉장히 예민하고 날이 선 어떠한 생각이 딱 든다면, 그러니까 어떠한 촉이나 직감이 딱 든다면 그 생각이 맞을 테니까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면서 하반기의 흐름을 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남은 하반기 동안 여러분께서 기대해봐도 좋을 부분은 뭔지 볼게요. 여러분들이 기대해봐도 좋을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들이 기대해봐도 좋을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여러분이 좀 포기하려고 했던 어떤 관계 장소에서 여러분을 원하는 어떠한 사람이 생긴다. 여러분이 그쪽으로 끌어당겨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상당히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이 관계를 지켜낼 수 있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관계는 여러분이 뭐 겁내거나 여러분이 난 저건 못할 것 같아, 용기가 안 나, 이렇게 의기소침해지시는 것에 비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새로운 시작을 여는 아주 말 그대로 어떤 기회, 여러분을 아주 예뻐할 어떤 사람 귀인의 등장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 나를 무한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점에서는 너무 부담스러워, 저래놓고 나중에 막 뱉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감정이 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정말 여러분만을 위한 어떠한 귀인, 여러분만을 위한 기회가 들어오게 된다. 누가 봐도. 근데 그 기회나 그 사람 자체가 여러분에게, 특히나 첫인상에서는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그냥 하지 말자. 괜히 일 벌렸다가, 괜히 저 사람 만났다가 내가 나중에 상처받거나 후회하면 어떡해. 나는 겁나. 좀 용기가 안 나. 욕심은 나는데 괜히 좀 이렇게 말아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감정이 드는 어떠한 사람이나 조건이 들어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여러분에게 첫인상은 좀 그렇게 두려울 수 있으나 상당히 좋은 부분이니까 그거를 꼭 잡으라고 합니다. 내 손에 그냥 딱 쥐어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을 기대해 보셔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하반기가 다 지났을 때 이 시간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남게 될지 볼게요. 이 하반기가 다 지났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남게 될지를 보면,
아까도 좀 비슷한 뉘앙스로 나왔던 것 같은데, 내가 그만큼 내가 2024년에 하반기를 달릴 만큼 지금 나에게 이렇게 남는 게 많구나. 내가 남들에게 과시할 수 있고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나의 트로피가 많이 생기게 된대요. 진짜 분명히 여러분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이 이 하반기를 보내면서 뭐 약간의 스트레스도 받고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하겠죠. 근데 이 시간을 보낸 뒤에 이제 여러분이 뒤돌아 봤을 때, 나는 저 사건이, 저 사람이, 저 말이, 저 행동이 지금의 나의 이 엄청난 중요한 발판이 될 줄은 몰랐다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뭔가 여러분에게 남은 하반기의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경험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그 트로피? 여러분의 어떤 말 그대로 트로피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반기를 보내면서 트로피 하나 또 이렇게 얻었고, 2개 얻었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반기에는 여러분이 그냥 정신없이 달려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열심히 하자. 이제 일단은 미친 듯이 달리자라는 식으로 정신없이 보내게 되거든요. 근데 이 하반기가 지나고 돌아봤을 때, 내가 저 때는 그냥 정신없이 그냥 내 할 일이나 하자. 스케줄이나 제대로 좀 소화하자.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저게 지금 나의 뒷배, 나의 어떤 든든한 백이 됐구나. 나의 정말 든든한,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당당한 나의 반짝반짝한 그런 커리어, 트로피가 됐구나라는 감정을 정말 확실하게 느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정말 확실하게. 특히나 여러분의 커리어나 금전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도 보여지고 있고요. 여러분이 말 그대로 좀 풍요로운, 약간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끔 만든대요. 막 불안하고, 내가 지금 나에게 이런 돈이 있지만 이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감정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반기를 저렇게 보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굉장히 여유롭고, 저때 미친 듯이 내가 달리길 잘했다.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여러분에게 뭔가 자꾸 트로피라는 단어가 생각날 정도로 뭐가 되게 많이 생기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로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이 부담스러워서 거절하려고 했던 그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내가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도 되나? 막 그냥 소개시켜주니까 일단 만난 거죠. 근데 이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이 보니까 정말 좋은 인맥들이 내 주변에 생겨났구나. 내가 작년 하반기에는 어리벙벙해서 그냥 하라는 대로만 했지만, 그렇게 내가 어쨌든 다 그런 스케줄 소화하고 지내다 보니까 내 주변에 이렇게 많은 다양한 좋은 인맥들, 뭔가 이런 백들이 생겨났네? 좀 이런 약간 흐뭇한 감정을 하반기가 끝난 후에 좀 느끼게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반기에 좀 겁이 나도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진짜 해도 돼? 내가 이거 했다가 말아먹는 거 아니야? 이런 감정이 들어도 일단 해보고 어떻게 그 모습이 나오는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본다. 그냥 경험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뭐든지 좀 뛰어드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힘든 분들, 애정하는 분들께 저의 채널을 추천해 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1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2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의 남은 하반기 3단계로 나눠서 어떤 흐름일지 볼게요. 2번님의 남은 하반기 3단계로 나눠서 보는 큰 흐름은 어떨지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어떤 느낌의 좋음이냐면, 여러분이 남은 하반기 동안 정말 뽀로로처럼 막 놀고 먹고 탱자탱자 노는 그런 류의 어떤 즐거움, 행복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어떤 진짜 좋은 어떤 귀인이나 관계가 생기게 되고, 그냥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여가 시간을 같이 보내는 인간관계, 뭐 예를 들어 친구, 같은 취미인 사람, 좀 이런 느낌보다도 여러분의 기반을 정말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정말 내가 이 분야에서 성공을 하고 싶은데 그 분야를 정말 잘 알고 있는 어떤 전문가, 교수님, 이러한 사람들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 인간관계에서 일단 흐름을 좀 기대해봐도 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여러분이 진짜 금전적인 부분에서 많은 이득을 얻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은 남은 하반기 동안 커리어나 금전적인 부분, 여러분의 어떤 간판 같은 것들에 대한 운이 상당히 좋은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혹시 내가 그걸로
돈을 벌게 되나? 그걸로 하게 되나? 라고 생각되는 게 있다면은 그 가능성도 있고 다른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대체 이 중에 뭐지? 내가 이거 이런 후보가 있는데 이 중에 무엇으로 내가 그렇게 돈을 벌게 되고 내 주변에 인맥이 생기는 거지라고 예측을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이거구나라고 꼽을 수 없는 거래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적어도 한 5가지 이상의 어떤 후보가 있다. 하나가 아니라 그래도 한 3개 이상으로 얘인가 이거로 내가 돈을 벌게 되는 건가 라는 어떠한 후보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맞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흐름은 여러분이 굉장히 그래도 나름 고심하시고 내가 나를 어떻게 확장시킬까, 나의 규모를 어떻게 넓힐까라고 고민을 하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어떤 좋은 이슈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남은 하반기에 좀 궁서체 같은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면 확장, 성장, 좀 몰입감? 약간 좀 이렇게 어떤 도전정신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웃긴 게 도전정신이나 모험심 같은 단어들을 떠오르면 어떤 되게 열정적인 소년 만화 주인공 같은 애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이렇게 담대하고 막 포부도 넓고, 물론 여러분이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건 맞는데 여러분이 진짜 그런 불꽃 소년들처럼 엄청나게 열정과 어떤 기대감과 그런 게 하루하루 차 있다라기보다는 여러분의 스탠스와 감정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그 부와 커리어를 가져도 여러분은 그래 뭐 나라면 이렇게 벌 줄 알아서 그렇게 놀랍지는 않아 라는 스탠스일 거래요. 그러니까 드디어 내가 이거를 이뤘어. 드디어 이걸 내가 손에 쥐다니 이런 느낌보다도 여러분이 그거를 결국 손에 가졌을 때도 여러분이 그렇게 놀라지 않고 그냥 뭐 당연한 거네. 그냥 좀 이런 느낌? 별로 그렇게 막 기쁜 표정을 짓는다라기보다는 그냥 뭐 난 이럴 줄 알았으니까 딱히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여러분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남들에 비해서 정말 많은 조건을 가지게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분의 욕심 그 10점 만점에 1점도 채워지지 않는 단계가 된다라고 해요. 이건 절대로 작은 사이즈가 아닌데도 여러분들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거죠. 여러분이 어떠한 한 100명 정도가 있는 그 조직에서 1등을 했어요. 1등. 그러면 나머지 99명은 와 대단하다, 1등이라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을 축하해주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끼케야 100명 중에 1등이잖아, 내가 전 세계에서 1등한 게 아니잖아,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의 엄청난 그 큰 그림, 여러분이 진짜 내가 진짜 100% 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뭔가 좀 만족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거든요. 이게 대단한 거고 뭐 남들보다는 내가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고 내 또래보다는 훨씬 쉽게 많은 돈을 버는 거다라는 거를 아신다고 해도 근데 그거는 그냥 당연한 거지, 그렇게 놀랄 만한 건 아니잖아, 좀 이렇게 느껴진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하반기 전체 흐름은 여러분의 그 확장과 규모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어떤 권한을 가지게 된다. 여러분의 아래 직원들,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환경이나 어떤 장소에서 대빵이 된다. 정말 윗사람이 된다. 좀 이런 흐름도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과 바운더리에서 흐름과 이슈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여러분의 일과 바운더리의 흐름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느껴지는 어떠한 좀 씁쓸하고 고독한 감정이 있는데요. 어쩌면 이거는 여러분이 어떠한 사건에서 비롯되는 쓸쓸함과 고독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향에서 느껴지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떠한 조건에서 나오는 감정일 수도 있겠다. 뭐 예를 들면은 진짜 내가 바꿀 수 없는 거 있죠. 예를 들면 남들은 형제가 있어. 그래서 막 형제들끼리도 막 진짜 사이가 좋아가지고 막 신나게 맨날 장난치면서 놀고 막 그러는데 나는 외동이야. 좀 이런 부분에서 느껴지는 여러분들만의 어떠한 감정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좀 보여져요.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거를 여러분들도 알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내 직장, 내 직업을 내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는 없어. 그치만 나는 이걸 해야 돼 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집안의 어떤 가정사 조건을 바꿀 수는 없어. 그치만 난 살아야 돼 라든지, 좀 그런 감정에서 느껴지는 여러분들만의 어떠한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여러분의 일과 바운더리의 흐름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일단 나쁘지 않아요. 그냥 좋아요. 그러니까 10점 만점의 긍정적인 단계가 한 7 정도인데 여러분의 어떤 성향에서 느껴지는, 여러분들만 느끼는 외로움, 고독함, 그냥 뭔가 가끔은 내가 회피하고 싶다, 숨고 싶다라는 그런 감정, 나 혼자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그런 약간 가끔 좀 일관적이지 않은 감정들이 나오는 것은 조금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끝까지 들어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게 많이 막 걱정하거나 부정적인 뉘앙스는 절대 아닌 게, 여러분이 진짜 하반기에 나쁜 일이 생겨서 나빠진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좀 아실 거예요. 내 성격을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그래, 내가 좀 중간중간에 우울해질 수 있겠지. 뭐 중간중간에 내가 감정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하겠지. 중간중간에 나는 불안한 감정이나 포기를 하고 도피하려고 하는 그 내 특유의 성격이 나올 수 있을 거야. 좀 이런 것도 보여지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인간관계도 뒤에 보겠지만 인간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낀다면 이게 여러분 탓이라는 건 아닌데 여러분 스스로가 어울리지 않거나 어울리지 못하는 거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을 악의적으로 왕따를 시키거나 그러면 나쁜 새끼들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야 너도 가자, 이번 너도 우리 뒤풀이 가자 했는데 여러분이 딱히 기분도 아니고 내가 가서 뭐 꿍에 있을 거 뻔하고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든지, 여러분의 권한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의 외로움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외면 회피하고 왕따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유 없이 미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상황은 절대 아닐 것이다. 여러분들만의 약간 어떠한 성향, 고질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10점 만점에 그러한 부분이 한 90% 정도는 될 거래요. 10%는 여러분의 어떤 환경 그런 거인데, 여러분의 좀 과한 어떤 과몰입, 감정, 그런 거 정말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외동인 걸 어떻게, 외동인 상태로 컸잖아요. 지금 내가 막 20대, 30대, 40대인데 그때 내가 막둥이를 뭐 부모님한테 낳아달라고 할 수 없고, 그러면 그거는 그래 나는 외동이지만 저 사람들은 형제가 있는 만큼의 어떤 페널티와 단점, 장점이 있을 거고, 나도 나만의 그 페널티와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 감정을 없애는 게 좋겠죠. 그건 어떻게 뭐 태생인데 거기서 계속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생산해내고 있는 것 자체가 약간 정체되고 나를 고립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흐름이 있다. 근데 이게 현실적인 문제, 막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닥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막 내가 또 나의 그래도 일을 이렇게 해봐야지, 진행해 봐야지 하는데, 그런 어떤 현타 같은 거, 그리고 여러분들은 유독 여러분들의 원래 성향일 수도 있고 남은 하반기에 있어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반기 하는 만큼 그것보다 조금 더 성과가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10점 만점에 5점 정도의 노력을 했다. 그러면 5점 정도의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5점 정도로 했는데 한 6점, 7점 더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운이 좋거나 약간 쉽게 가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재능 보통 뒤에다 이제 충이란 단어를 붙이는데 별로 좋지 않으니까 재능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여러분들만의 그런 어떤 조건? 좀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쩌면 거기서 느껴지는 외로움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은 똑같은 루트를 밟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네들끼리 동고동락하고 그렇게 지내지만 나는 오히려 쉽게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미 처음부터 다 가져서 굉장히 공허하고 외로운 좀 그런 캐릭터들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바운더리와 여러분의 일 관련해서는 문제는 없다.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건 마저도 깊고 막 진짜 여러분이 막 한 달, 두 달 동안 잠수 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잠깐 우울한 거, 좋은 거 하고 좋은 만남 하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금방 기분 좋아지는 좀 그 정도의 일은 있을 수 있다. 여러분이 그래도 스스로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외출도 해야 된다. 좀 이런 얘기를 추가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연인 관계, 사랑의 흐름과 이슈는 어떻게 될지 볼게요. 여러분의 연인 관계, 사랑의 흐름과 이슈는 어떻게 될지 보면,
자,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관계는 도대체 뭔가? 얘는 도대체 뭐 하는 앤가? 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현재는 여러분에게 얄밉게 행동을 하고 있겠죠. 지금은 나 몰라라 하고 너 없어도 괜찮은 척, 오히려 내 주변에 다른 이성 많은 척, 너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반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에게 부랴부랴 도착해서 여러분에게 막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내 진짜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면서 나는 너를 갖고 싶은 거였다면서 그건 나의 그냥 질투심 유발이었고 나는 너랑 완전히 리셋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이런 태도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다. 여러 명의 사람이 보인다라기보다는 어떠한 한 사람과의 관계가 진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여러분의 하반기에 있다라기보다는 뉴페이스도 있고 굿페이스한테 연락 올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여러분들이 이 하반기가 지났을 때 내가 그 하반기에 진짜 의미 있는 인연은 뭐였지? 라고 하면은 이 사람 한 명이 남을 것 같은, 그 시즌에 나의 사람은 걔였다. 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올해 안으로 어떠한 관계가 시작이 되는데, 이 시작은 진짜 한 12월 정도의 아주 말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진짜 끝물에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것도 되게 부랴부랴 다가오는 느낌? 어떤 느낌이냐면 연말에 보통 크리스마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여러분한테 애매하게 행동을 하다가 크리스마스 거의 다 달았을 때 막 12월 1일 첫째 주 둘째 주 갑자기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크리스마스 누구랑 보내? 그럼 뭐 없으면 나랑 보내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좀 부랴부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간관계, 대인관계 자체에서의 흐름과 이슈는 어떨지 볼게요. 여러분의 인간관계, 대인관계 자체에서 보여지는 흐름,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대인관계 자체에서 보여지는 흐름입니다. 굉장히 에너지가 강해요. 여러분은 나머지 이제 하반기에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사랑 관계에서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여러분의 어떤 집중도? 여러분이 집중하는, 여러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관계는 오히려 이성 관계라기보다는 인간 관계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인간 관계에 동성이나 그냥 뭐 어떤 뭐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인간 관계만 있는 건 아니죠. 새롭게 알게 되는 이성들도 여기에 충분히 포함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인간 관계에서 여러분들은 되게 진짜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 진짜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나의 하반기 인간관계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측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냥 요즘 나랑 계속 연락하는 그 친구랑 뭐 연말에 만나서 술 한잔 밥 한 끼 할 거고 거기서 모임을 부르면은 거기 나가서 먹을 것 같고 막 이렇게 예측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예측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이 관계가 너무 아쉽다. 그 사람이랑 다시 시작을 하고 싶다. 그러나 그 사람이랑 나랑 연락 안 한 지 2년, 3년인데 시작될 리가 없지.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연락이 온다라던가 여러분이 절대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관계들. 뭐 예를 들면은 내 친구의 친구가 있어. 근데 그 친구는 뭐 그냥 얘기만 들었지 나랑 친해질 접점이 전혀 없어.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랑 내가 친해진다고 해도 그 얘랑 나를 동시에 알고 있는 이 겹지인으로 이어져서 친해지겠지 이렇게 예측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람을 완전 다른 장소에서 단둘이 알게 돼서 친해진다라거나 이런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인간관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유독 여러분이 하반기 지나기 전에 진짜 상큼하고 귀여운 사람을 한 명 알게 될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이랑 다시 이어지거나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굿페이스 여러분이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기보다는 여러분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진짜 상큼한 사람? 여러분의 인생에 나의 이 재미없고 다 똑같이 느껴지는 이 인간관계에서 정말 그 진흙 속 진주를 찾은 것 같은 좀 그런 감정이 느껴질 정도로 여러분이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길 될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에너지와 긍정적인 그런 영향만 주는 그런 사람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알게 되는 시기는 11월일 수 있어요. 올해 중에 11월에 이 사람을 알게 될 수 있다. 진짜 갑작스럽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계기와 시간과 날짜와 상황에 이 사람을 알게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좀 주인공처럼 느껴져서 전체적인 흐름 그냥 여러분이 뭐 친구, 직장 뭐 등등등 그냥 저냥 지냅니다 라기보다는 이 사람 한 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시절 인연처럼 정말 나에게
몇 없는 인간관계에서 한 획을 그을 만한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예를 들면 막 5년지기, 10년지기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올해 하반기 안에 만날 수 있겠다. 좀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하반기를 잘 보내시기 위해서 조언과 사실 무엇이 있는지 볼게요. 2번님의 하반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 알고 계셔야 하는 조언과 사실 무엇인지 보면 굉장히 좋아요. 어떤 느낌이냐? 여러분은 전혀 예상을 못 하실 것 같거든요. 나의 하반기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적어도 로맨틱하지는 않을 것 같아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지금 현재 예상을 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은 하반기 흐름이 진짜 로맨틱해요. 그리고 약간 여러분은 올해 안에 어떠한 성과나 결과나 결실을 완벽하게 맺는다. 그러니까 12월 31일 전이 되기 전에 정말 남들에게 내가 축하를 받을 어떠한 큰 이슈가 생긴다라기보다는 그런 이슈를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정말 대박을 터뜨릴 사업에 종잣돈을 모으는 시기라든지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하반기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여러분이 특히나 인간관계에서는 너무너무 만족이 되는데 여러분의 커리어나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 여기까지만 더 하면 좋았을걸. 매출이 너무 아쉽다. 내가 또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좀 이런 흐름으로 약간 좀 발전 자체가 되긴 되는데 좀 더딘 그런 흐름을 가지실 수 있어요. 되게 확연하게 여러분의 어떤 사랑, 인간관계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모습이 많이 보여지는데 여러분의 이제 개인적인 뭐 말 그대로 일, 성과, 뭐 공부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더디다라는 느낌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풍요 속 빈곤이라고 나 좋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 막 이런 느낌을 약간 그런 어떤 어딘가 애매하고 어긋난 감정들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카드가 여러분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사실은 너는 이번 하반기에 굉장히 로맨틱한 어떤 관계, 말 그대로 연애를 하게 될 수도 있고 결혼을 할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어쩌면은 결혼을 하시는 분들 자체도 있겠죠. 물론 이런 시즌에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너가 지금 당장 이 하반기를 보내면서는 상당히 아쉽고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내가 왜 자꾸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들지라고 할 수 있지만 너는 그거를 갈고 닦는 그 준비 과정, 너가 만약에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비유대로 여러분이 대박 터트릴 사업을 준비하는 그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인데 여러분이 무리를 해서 빚을 좀 내고 그냥 올해 안에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하고 이거 진짜 이렇게 가는 게 맞나? 너무 발전이 없는데 뭔가 올해를 내가 이렇게 빚내고 싶었는데 좀 화려하게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네라는 감정이 들어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이 하반기는 무언가를 기대하시거나 내가 올해 안으로 뭔가 대박을 터뜨린다라는 생각보다는 차라리 여러분의 인간관계, 어떤 로맨스적인 관계에 집중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내년에 어떤 그 여러분이 정말 손에 거머쥐게 될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내가 정말 하루하루를 갈고 닦고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보내시는 편이 훨씬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올해 하반기에 기대해 보셔도 좋을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볼게요. 여러분이 하반기에 기대해 봐도 좋을 부분 보면 자꾸 누군가가 이렇게 다가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을 계속 기다리고 재고 여러분을 정말 약간 노리는 것 같은, 여러분 자체를 노리고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타이밍을 노리는 그 사람의 등장은 무조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약간 여러분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지금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아서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원한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도 머리로 생각했을 때 지금 내 상황도 충분히 괜찮다. 나쁜 편은 아니다. 근데 내가 나의 욕심 때문에 느껴지는 그런 상실감이다. 이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되게 지루하고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좀 이런 태도로 지내시다가 갑자기 미친 듯이 바빠지는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내가 딱히 막 돈을 벌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나는 이미 좀 풍요로우니까, 근데 그냥 좀 심심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할 거 없나?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지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일에 대한 요청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좀 뭔가 하반기에 상당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내가 이렇게 지루한 흐름이라면 그냥 그러다가 끝나겠네. 올해가 지금의 현재 흐름에서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다가 그냥 끝나겠구나. 좀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예측을 뒤엎을 만한 여러분의 어떤 진짜 일방적인 인간관계에서의 인기운 상승이라든지 여러분에게 어떠한 좀 프로젝트라든지 조건, 제한 같은 것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바빠지게 되는 흐름을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흐름이에요. 여러분의 어떤 심심함,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부족한 게 뭘까라고 한다면 약간 헝그리 정신 같은 거 있죠. 사람이 초심 헝그리 정신 하는 게 진짜 내가 약간 배가 불렀을 때랑 진짜 배고플 때 그 사람의 열정은 다르기 마련이에요. 약간 헝그리 정신일 때는 막 미친 듯이 파고들고 보잖아요. 그런 느낌을 여러분이 하반기 지나기 전에 다시 느끼게 된다. 내가 그냥 이렇게 뭐 재밌는 거 없나? 이런 상태에서 지내다가 막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라는 그런 초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게 여러분에게 상당히 말 그대로 피와 살이 되는 정말 좋은 일, 그리고 좋은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갑자기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건데, 연예인이, 어떤 진짜 유명인이 집에, 그 넓은 집에서 자기 혼자 그냥 있는 거예요. 뭐 재밌는 거 없나 하고 그냥 앞에 편의점이나 갔다 와야겠다 하고 나가는데 갑자기 집 앞에 막 사인해주세요 하는 그런 팬들이나 기자들이 엄청 많은 느낌? 그 현관문을 나가자마자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의 흐름이 갑자기 바뀌게 되는 느낌. 어떠한 일 하나로 갑자기 나의 그 지루하던 흐름, 심심하던 흐름, 재미없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게 됐다. 내가 심심해 지루해라는 문장을 생각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바빠진다라는 흐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한테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난 후에 여러분에게 올해 하반기는 어떤 의미로 남게 될지 볼게요. 시간이 지났을 때 이 하반기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남게 될지 보면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나 굉장히 이 하반기 너무 지루하고 힘들었어.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는 여러분이 이렇게 느끼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자체도 생각은 많지만 뭔가 내가 열정이 안 된다. 그냥 뭔가 생각 정리가 필요하다. 아예 그냥 일시적인 중단. 그러니까 여러분이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실 수도 있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굉장히 피곤하신 상태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떠한 진짜 이게 왜 이렇게 흐름이 그냥 갑자기 천천히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은 말 그대로 이렇게 바뀌는 느낌이에요. 그냥 손가락 이거 튕기는 거 있죠? 이렇게 그냥 완전 바뀌는 느낌? 상황 자체가 완전 바뀌는 느낌이 있어서 근데 결국 제가 이제 여러분이 느끼실 감정을 말씀을 드리면, 지루해, 재미없어,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만큼 할 수 있을까? 저기에 갈 수 있을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걸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오히려 부정적이고 걱정되는 마인드가 굉장히 심하다가 갑자기 여러분이 너무 홀가분해지는 느낌?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낫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무슨 재벌집 아가씨 도련님이 바깥 세상은 더러워. 병균들로 가득해. 저런 길거리 음식을 왜 먹는 거야? 이런 상태로 집에도 안 나가고 그 호화스러운 자기 방에 막 심심해 지루해 막 이렇게 있다가 오히려 그런 서민들이라고 하죠. 꼭 그 서민들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서민들하고 막 같이 지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그냥 길에 아무데나 있는 농구장에서 그 서민들과 농구를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그런 약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어떠한 그 되게 고요한 흐름? 여러분이 약간은 그냥 일부러 쥐고 있었던 그 고요한 흐름이 깨지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떤 자유를 누리게 된다? 진짜 뭔가 훨훨 날아다니게 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비유 있죠? 내가 돈이 필요해서 알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심심한데 알바나 해볼까? 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뭔가를 시작하게 되는데 거기서 되게 상당한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거?
나는 내 집에 있는 그 킹사이즈 침대에 누워서 비싼 과일을 먹는 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사람들 웃고 떠드는 거 보고 이런 술잔치에서 내가 막 이렇게 서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신다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이 집착하고 여러분이 고수했던 여러분들만의 어떤 패턴이나 생활 반경이나 어떤 그 선입견이나 생각 자체를 바꾸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정말 내가 족쇄에서 풀려난 것 같다라는 감정까지도 느끼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유라는 표현이 좀 많이 생각이 나네요. 굉장히 자유로워진다. 여러분이 내가 그거에 집착을 안 하니까 굉장히 편해졌다. 뭐 이런 느낌? 생각의 전환이 생기든 여러분의 환경의 전환이 생기든 진짜 많이 이 하반기에 대한 흐름 어떤 주요 키워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가졌던 어떠한 그 약간 희귀 생활 같은 단어도 생각이 나요. 여러분이 진짜 나는 밖에서 일하는 거 귀찮아. 나는 프리랜서로만 지낼래 했던 그 흐름이 깨지는데 여러분이 깨진 거를 예측을 하시면 다들 프리랜서 부럽다 하고 프리랜서가 제일 편한 거지 했는데 밖에서 일을 하는 즐거움을 여러분이 알게 되시는 느낌? 그리고 또 이제 나머지 하반기니까 날씨가 막 덥거나 힘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되게 밖에서 특히나 이제 외출에 대한 키워드가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밖에서 그 선선한 가을 날씨를 막 맡으면서 이렇게 룰루랄라 신바람 나서 좀 빠르게 걷고 좀 그런 모습도 같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하반기는 좀 그렇겠다. 마치 여러분이 그 뽑으신 카드를 보면 코끼리가 저 나비를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막 진짜 말 그대로 신바람이 난 것 같은 나비야 어디 가니 이런 느낌? 내가 무언가를 포기하고 내가 집착하던 것들을 놔주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한 거구나, 이렇게 자유롭구나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힘든 분들, 애정하는 분들께 저의 채널을 추천해 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2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3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남은 하반기 전체 흐름을 3단계로 나눠서 볼게요. 여러분의 큰 흐름을 3단계로 나눠서 본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 4번 분들을 읽지 못했지만 1, 2, 3번 분들 중에는 3번 분들의 흐름이 가장 좋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어떤 여러분의 진짜 시작을 하게 되신다라는 흐름이 있어서 뭔가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어떤 전환점? 이 남은 하반기, 왜냐면 하반기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제 9월 한 중순이니까. 근데 이 짧은 시간, 약 한 3개월 남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어떠한 아주 좋은 진짜 금전이 아니라 긍정적인 이슈가 생겨나게 된다. 여러분이 힘든 흐름을 멈출 수 있을 정도로의 여러분 자체가 부활하는 것 같은 느낌? 내가 더 이상 이 아래만 있지 않을 거다. 아래에서 깨어나는 느낌? 좀 이렇게 저에게는 많이 다가오는 느낌이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내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어,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미래로 나아가겠어라는 여러분의 그런 열정적인 모습, 여러분의 어떤 행동대장적인 성격, 뭔가 사교성도 좋아지고 실제로 여러분을 부르는 모임이 많아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화끈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화끈해지는 느낌. 나의 이 상황, 나의 이 힘들고 고된 상황에서 언제까지는 이렇게 멈춰있지 않을 거야 라는 느낌. 여러분이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 고독하지 않아, 불안하지 않아, 이런 여러분이 무슨 진짜 불사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정말 뭔가 막 되게 시뻘겋고 엄청난 에너지인데 그게 막 활활 불타고 있고 막 여러분들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막 그런 모습들이 형성이 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과 바운더리의 흐름과 이슈는 무엇인지 볼게요. 여러분의 일과 바운더리의 흐름과 이슈, 여러분의 일과 바운더리의 흐름의 이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현재 상황이실 수도 있고, 내가 하반기에 아마 이것 때문에 좀 답답하거나 슬픈 시간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절대로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걱정이라든지 불안한 감정들을 발판 삼아서 더 높게 뛰어오르게 되시는 모습이 있어요. 일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과 계약이 됐든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됐든 굉장히
관계가 좋고요. 뭔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발전이 된다. 여러분이 뭔가 자수성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것도 보여지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여러분보다 조건이 조금 더 좋은 어떤 능력자를 알게 된다라는 모습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일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자, 여러분에게 어떤 자극을 주고자, 여러분에게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사람을 보고 여러분이 그냥 약간 여러분이 그래도 일에 대한 여러분의 마인드는 그동안은 나쁘지 않다. 요거 내가 잘 나의 일을 잘 해야겠다. 커리어 천천히 쌓아가면 되겠다 정도로 그냥 중간 정도의 어떤 연두빛의 그런 감정? 그냥 좋은 감정이었다면 이 사람을 알게 되고 나서 여러분의 그 열정이 연두빛 같은 그냥 그런 귀엽고 괜찮고 그냥 좋은 컬러에서 갑자기 붉은 진짜 정렬 레드 막 이런 느낌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여러분이 일에 대한 기본적인 그 마인드도 나쁘지 않았는데 거기서 열정적인 마인드가 진짜 많이 생기는 거, 막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막 창조적이고 막 그런 거 있죠. 되게 막 내가 당장 이 커리어를 하이 커리어로 만들겠어. 막 이런 어떤 여러분의 마인드 변화 같은 것들도 생길 수 있고, 단지 마인드 변화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과몰입을 하시고 그것을 굉장히 잘 규모 확장을 하게 되겠다. 어떠한 자극을 받게 되시는 모습도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의 어떤 우상이나 워너비가 생길 수도 있겠다. 좀 이렇게도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연인 관계, 사랑의 관계에서는 어떠한 흐름이 있을지 볼게요. 여러분의 연인 관계, 사랑의 관계에서 있을 흐름 보면은 일단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도 여러분이 좀 끄떡 않는 모습이 있어요. 끄떡 않는 모습이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 여러분에게 여러분 좋다고 다가오는 사람인데 왜 여러분이 가만히 있냐면 이 얘가 내 취향이 아니라서, 이상형이 아니라서 라기보다는 내가 이 관계를 책임질 수 있을까? 내가 이 관계를 시작하면 진짜 안 헤어지고 잘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람, 이 관계를 내가 외면 회피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등을 돌리게 되시는 흐름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모습을 좀 볼게요. 여러분의 연인 관계, 사랑의 관계에서 근데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열정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여러분이 막 이렇게 좀 처음에는 거절하고 나중에 만날까요? 제가 그때는 좀 시간이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좀 약간 완벽한 거절도 아니고 뭔가 말 그대로 외면 회피예요. 이 관계와 그 사람을 미루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이 사람을 미루고 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하셔도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그냥 막 이건 그냥 꾸준히 똑똑똑똑 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요? 그래도 만나요. 싫다고요? 제가 집 앞으로 갈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그 답답한 행동, 여러분이 좀 나중에 뵐까요? 제가 뭐 이렇게 좀 요즘엔 연애할 그게 아니 이렇게 나오셔도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진짜 무한 그냥 뭐 말 그대로 직진을 하게 된다라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상대방의 행동을 꾸준히 보고 이 사람은 내가 포기할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거는 자꾸 마치 하늘에서 나랑 이 사람을 계속해서 맺어주는 것 같은 느낌까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된다. 진짜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유독 여러분들은 연애 관계에서 절대 노력을 안 하실 것 같거든요. 하반기 동안. 특히 일적인 부분이나 현실적인 부분에 집중하시는 에너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연애는 무슨 연애야. 연애도 내가 좀 여유롭고 연애도 좀 돈이 많아야지 정말 여유롭게 잘 만나는 거지. 좀 이런 마인드가 강해지시는 모습인데 이러한 사람이 계속해서 꾸준히 여러분에게 직진하게 된다.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알게 된다라는 흐름이라기보다는 그냥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나한테 계속 화살표를 보내는 거죠. 너 이런 식으로. 그런 모습을 보는 흐름이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간관계 자체, 대인관계 자체에서의 큰 흐름은 어떻게 될지. 상큼하네요. 상큼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뭐가 약간 이렇게 여러분들은 남은 하반기에 인간관계가 좋아요. 좋은데
어떤 느낌으로 좋냐면 막 나랑 감정을 나눌 사람, 여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그런 힐링되는 관계도 관계인데 유독 여러분한테 필요한 사람들이 딱딱딱딱 오게 되는 느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내가 A, B, C를 배워야 돼. 그러면 그냥 사적으로 알게 됐는데 이 세 명이 A 쪽에서 전문가, B 쪽에서 전문가, C 쪽에서 전문가 같은 그냥 뭔가 이렇게 나랑 잘 맞는 친구 같은 어떤 힐링 관계에서의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여러분의 남은 하반기 동안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 여러분에게 필요한 도구,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알게 된다라는 흐름이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사람, 여러분의 일방적인 귀인? 뭔가 이 사람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무언가가 성사되는 느낌까지도 드는 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이런 사람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친해지려고 노력을 해야지 막 부랴부랴 막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랑 친해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인간관계의 부류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랑 가까워지게 된다. 심지어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랑 막 가까워지려고 아등바등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쪽에서 여러분에게 친해지자고 다가오는 느낌?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너랑 나랑 같이 윈윈하자, 주고받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여러분에게 자체 호감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 사람이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내가 이 사람한테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받기만 해도 되나? 이런 감정이 느껴질 정도로 그냥 무슨 내가 지금 네 인생에 이거를 알려주러 온 사람이에요. 이거를 상대방이 인식하고 오는 것 마냥 여러분에게 굉장히 어떤 도움을 주면서 다가온다. 그리고 다가와서 도움을 준다. 이런 흐름을 이야기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사람들이 오게 된다라는 뉘앙스가 강해요. 여러분에게 뭔가를 알려주러 오는 사람들이다. 이런 뉘앙스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반기를 잘 보내기 위한 조언과 사실 무엇인지 볼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조언과 사실. 여러분의 어떤 헷갈리는 감정들, 헷갈리는 선택들, 양자택일 같은 것들이 어떠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더 깊어지고 여러분들이 좀 그 어떤 고질적인 그런 문제가 굉장히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뉘앙스가 또 어렵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조언과 사실은 일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 문제만으로 거기서 해결이 돼야지만 해결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연애관계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너무 현실적인 부분에서 집중을 하려고 사랑을 안 하려고 한다. 나 좋다는 사람들을 거절하려고 한다.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반기를 잘 보내기 위한 조언과 알고 계셔야 하는 사실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말 그대로 커리어와 금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당연히 내가 나의 일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적인 부분에서만 해결을 해야지만 이게 해결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다고 여러분이 사랑을 한다고 나의 일적인 부분이 해결될 리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놀랍게도 사랑을 해야 여러분의 모든 게 해결이 된대요. 진짜 신기하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나는 이게 문제야. 근데 이것과 내가 누군가랑 사랑을 한다는 게 아무런 접점과 연관성이 없어도 여러분이 진심 어린 사랑을 하고 사랑을 주고받고 정말 그 사랑스러운 어떤 그 감정들, 세포들이 나와야지만 여러분의 어떤 그 고질적인 여러분들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되는 그 여러분들을 히스테릭하게끔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무슨 이렇게 교훈 같은 얘기? 내가 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돈을 해결해야 되지 다른 거는 내가 다 신경 안 써도 돼. 사랑이고 뭐고 난 지금 할 시기가 아니야.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사랑이래요. 여러분들은 사랑을 느끼셔야 한다.
어쩌면 진짜 진심 어린 순수한 사랑이 뭐였는지도 까먹을 정도로 진짜 사랑을 느끼지 못하신 분들이, 오래된 분들 아니면 아예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신 분들도 좀 계시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이 하반기, 제가 뭐 이제 하반기 지나기 전에 하반기 관련 영상을 하나 더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9월, 10월, 11월 이렇게 계속 올리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 제 영상을 뭐 보시던 말던 상관없이 하반기가 지나기 전에 이것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마음이 생길 때, 어떠한 걱정이나 스트레스가 생길 때, 나는 사랑을 해야지.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을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그게 연관성이 없다 그래도 내가 진짜 사랑을 한다고 이게 뭔가 해결이 될까? 나 좋다는 저 사람이 나를 만나자고 하는데 저 사람을 만난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라는 의심을 가지셔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랑을 찾는 모험심, 사랑을 갖기 위한 어떤 만남, 어떤 그런 경험들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어떠한 사실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되는 거는 그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런 사랑 관련된 문제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특히나 혹시나 아마 내면의 아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안 믿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은 이런 거예요. 제가 비유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명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문제들이 해결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아니 뭐래, 내가 지금 월세가 밀려서 문제인 건데 명상을 한다고 뭐가 나아져?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카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진짜 놀랍게도.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한 번만 명상을 해봤으면 좋겠다. 좀 이런 느낌으로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이 여러분 좋다고 다가오는 사람들을 제발 예측이 되거나 대충 그렇지 않을까? 가벼운 관계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던 말던 그냥 그런 부분을 다 무시하고 한 번만 사랑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경험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 요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반기 동안에 여러분이 기대해봐도 좋을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볼게요. 여러분이 기대해봐도 좋을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은 하반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크게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이 하반기를 보내면서 아 그러겠지, 그럴 거야, 뭐 그러겠네 라는 여러분의 어떤 그 예측을 안 하시면서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당연히 미래 생각을 하면서 지내시는 건 맞지만, 어떠한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그 말 그대로, 아 나는 앞으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거치다 보면은 하반기가 끝나 있을 것 같으니까 나는 다른 경우의 수나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래. 이 태도가 여러분에게 가장 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양한 가능성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하실수록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무조건 여러분들은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절대로 무리를 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고 가져가셔야 한다. 이런 게 있네요. 자꾸 이 카드가 주는 내용이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게끔 되게 단돌이 하는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드가 여러분한테 원하는 거는, 아 3번 너가 진짜 남은 하반기에 되게 좋은 걸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너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자꾸 나중에 갔을 때는 하등 쓸모없을 거를 잘못 가져갈까 봐 문제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여러분이 하반기에 아 사랑이고 인간관계고 필요 없어, 나는 내 돈만 벌면 돼, 이러고 그냥 여러분이 그 사람과 인간관계를 다 저버리고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한 것만 딱 챙긴 거죠. 근데 내년이 되고 이 하반기가 지난 후에는 아 내가 그때 그 사람을 괜히 놓쳤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이딴 게 아니야, 그 사람이야, 이런 감정을 느끼는 후회의 감정을 느낄 수 있으니 제발 너가 판단을 잘했으면 좋겠다, 제발 아닌 거가 지금 너에게 당장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절대로 쉽게 가려고 하지 말고 너무 가벼운 생각과 행동은 정말 필요 없다. 그거는 정말 위험한 생각이다. 약간 여러분들은 교과서 같은 정석대로 가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뭐 하나에
쏠린 생각이 아니라 모든 거에 똑같은 양을 주고 인간관계도 이만큼 중요하고 돈도 이만큼 중요하고 나의 커리어도 이만큼 중요하고 라는 식으로 마치 나의 어떠한 성격을 나의 지금 강해져 있는 성격을 죽이고 교과서에서 추천하는 그런 성격들 있잖아요. 모든 것을 똑같이 평등하게 생각해야 된다. 막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마음으로 올해를 남은 하반기를 보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괜히 진짜 막 나는 지금 당장 아무리 생각해도 안 외롭고 저는 돈만 벌고 싶다니까요. 이런 감정이 들어도 분명히 이 하반기가 지났을 때 여러분이 정말 그대로 가면 아차 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난 후에 여러분의 올해 하반기는 어떤 의미로 여러분에게 남게 될지 볼게요. 올해 하반기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남게 될지. 카드 한 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요거를 같이 봅니다. 자, 올해 하반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남게 되냐면 여러분들은 진짜로 제발 금전적인 부분 많이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대체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상황이나 아니면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그 남은 하반기에서 어떤 일이 생기길래 아니면 어떤 상황이시길래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금전적인 부분이나 현실적인 부분에만 집중을 하려고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카드가 너무 제발 너 그렇게 금전적인 부분, 돈적인 부분, 너의 개인적인 것만 챙기다가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이 이 하반기가 지났을 때 내가 그때 그러지 말걸. 내가 그때 너무 나만 생각했던 것 같아. 내가 그때 괜히 싸웠던 것 같아. 내가 괜히 그때 갈등과 좀 균열을 만들었던 것 같아. 내가 조금 더 멀리 볼 수는 없었을까? 내가 그때 왜 나무만 봤지? 진짜 내가 숲까지 볼 수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딴 거 생각 안 하시고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어떤 거에 쏠린 여러분의 상태를 만들지 않으면 되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것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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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씩 줘야 되는데 돈 막 9점, 그냥 나 1점, 그리고 뭐 가족, 친구, 연애 등등등에는 완전 0점, 0점, 0점 이렇게 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모든 컵에 물을 똑같이 따르는 게 여러분은 진짜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제 리딩을 듣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불안하시거나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막 그렇게 뭐 심각한 내용은 아니니까 저도 이런 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평등하게 하시는 게 진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3번 분들이 어떤 성향인지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그런 부분에 집중하시고 그런 부분에 집착을 하실지 저는 알지만, 그래도 카드 뉘앙스는 이거예요. 그래, 너가 예를 들어 돈 욕심 많은 거 괜찮아.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야. 근데 적어도 하반기만큼은 너가 그 부분을 줄이고 이 하반기 지나면 그때 돈 욕심 미친 듯이 부려. 그래서 적어도 하반기는 모든 면에 너가 적절히 다 신경을 쓰면서 똑같은 무게로 같이 안고 갈 그 필요성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만 지내려고 하지도 말고 많은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베풀고 좀 그런 게 좀 중요한 시기로 보여지네요. 여러분들은 상당히 좀 추가적인 카드를 좀 볼까요? 이 얘기를 너무 강하게 해주고 있어서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스탠스, 여러분이 하반기에 가장 좋은 스탠스. 여러분이 어떤 굉장히 내가 무시하고 싶은 어떤 관계라든지 그런 게 있으신가?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줘야 돼? 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 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게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억울하고 진짜 분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치만 후회라는 감정보다 더 비통한 감정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후회라는 감정보다. 외로움이란 감정보다도 이길 수 있는 감정이 후회의 감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요. 근데 이 카드가 여러분에게 가혹하게 그냥 일방적으로 너는 착한 일만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후회를 안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에게 똑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미친 듯이 진짜 너는 엄청나게 높은 강도의 막 기부를 해, 봉사를 해, 이게 아니라 똑같은 마음으로 해주면 안 될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제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그러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들의 위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뭔지 너무 알아요. 왜냐하면 원래 사람이 현재에는 안 보여요. 뭐 어떻게 보여? 내가 예언자가 아닌데. 근데 미래가 됐을 때는 과거가 보이잖아요. 내가 왜 그땐 그 생각을 못 했을까? 이것만큼 비통한 게 없단 말이죠. 근데 카드가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막 그런 것보다는 최대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이 사람은 나와 깊은 연을 맺고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내가 이거를 끝까지 완수를 해야지라는 부분이 있다면 약간 여러분이 의리를 지켜준다. 이런 느낌으로 조금 여러분의 바운더리를 약간 신경 쓰시면서 지내시는 게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남은 하반기에 여러분들은 금전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에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쏠릴 테니까 오히려 감수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키우시는 게 좋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3번 분들은 유독 여러분들이 댓글에 여러분들의 좀 썰 혹은 이 리딩을 듣고 난 후에 감정 같은 것들을 써보시고 같이 이제 3번을 뽑으신 분들의 댓글을 읽으면서 3번 분들끼리 공감대를 좀 나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3번 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 억울하다. 왜 나만 이라는 감정을 여러분들이 저는 안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그 감정만큼 너무 서글픈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3번 분들이 가능하시다면 좀 같은 3번 분들의 그 댓글도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사연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힘든 분들, 애정하는 분들께 저의 채널을 추천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3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4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3단계로 나눠보는 여러분들의 큰 흐름을 볼게요. 여러분들의 하반기를 3단계로 나눠서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일단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뭐 금전,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이 하는 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꽤 많이 편안한 감정을 느끼시면서 보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했을 때 지금 나에게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그래 나 정도면 좀 여유로운 거지라는 생각은 하시는데 이 여유로움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참아야 하는 감정, 내가 완수해야 되는 나의 스케줄 같은 것들이 나에게 버겁게 느껴진다. 좀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잠깐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약간 올해 말쯤에 에너지 방전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반기 동안 여러분이 그렇다고 막 미친 듯이 달리게 되는 흐름도 아니거든요. 막 진짜 막 무리해서까지 막 그렇게 하게 되시는 것까지는 아닌데 여러분이 올해 말쯤에 뭔가 일에 대한 욕심, 좀 과도한 여러분의 어떤 집착이나 압박, 여러분의 그 확장과 어떤 책임감 때문에 느껴지는 감정들 같은 게 조금 있을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특히나 올해 말이니까 12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좀 약간 선선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냥 선선하고 살랑살랑한 나는 그냥 살랑살랑한 바람이다. 나는 막 거친 폭풍우가 아니다. 좀 이런 느낌으로 살랑살랑하게 그러니까 하반기가 끝난다. 이제 또 새로운 기운이 나에게 다가오겠구나. 막 이렇게 이 하반기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또 내가 이렇게 한 살을 먹는구나라는 약간 천하태평한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게 오히려 더 좋겠다. 일단 요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과 바운더리에서의 흐름과 이슈 볼게요. 남은 하반기 여러분의 일과 바운더리, 여러분의 일과 바운더리에서 일어나는 흐름과 이슈를 보면 일적으로는 1, 2, 3, 4번 중에 4번 분들이 가장 좋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거 있죠. 여러분의 계획 같은 것들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던가 여러분이 적어도 일 관련해서 드는 어떤 아이디어나 판단 같은 것들이 뭐 틀린 잘못된 그릇된 생각들이 드는 시기도 아닐 것이다. 여러분이 뭔가 내가
일사불란하게 그냥 척척척척 일을 처리하실 것 같은, 그리고 여러분은 하반기 안으로 일적인 부분에서 무언가를 시작하기에도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다. 막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그런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적인 부분에서 개인 플레이를 하신다고 해도 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굉장히 잘 맞는 어떤 파트너라든지 동업자라든지 좋은 인간관계를 알게 된다라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일적인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는 건 없겠다. 오히려 나는 일은 진짜 힘들지 않다. 일은 늘 그냥 긴장감도 없고 나의 예상과 계획대로 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 좀 이렇게 연말까지 계속 이 생각이 이어지실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연인 관계, 사랑의 관계에서의 흐름과 이슈를 볼게요. 여러분의 연인과 사랑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자, 여러분은 뭔가 굉장히 답답하고 어떠한 마음고생을 한번 하고 이 인간이 여러분에게 오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이 사람이 그래도 나와의 그 연말 하반기를 그래도 같이 보내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과 연말을 같이 보내고자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상대방과 현실적으로 어떠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혹은 이 하반기의 과정에 있어서 이 상대방과 여러분의 관계가 끝난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거나 누가 봐도 권태기다 라는 현재 상황이시라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권태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잠깐 두 사람이 동시에 우울한 거? 두 사람이 우리 좀 떨어져 있자 라고 좀 각자 가출을 한 것 같은 느낌? 그 관계에서 완전히 새로운 감정,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관계가 멈추고 정체되고 막 서로 외면 회피하니까 상당히 답답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카드는 오히려 만약에 너네 둘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면 아마 이 관계는 더 문제됐을걸? 더 답답하고 더 막 서로 스파크 튀기고, 지금이야 약간 떨어져 있는 걸로 권태기 정도까지만 갔지 니네가 만약에 억지 부려서 같이 붙어 있었으면 헤어지게 됐을걸?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분명히 연말에, 분명히 하반기가 지나기 전에 여러분이 정말 기뻐하고 좋아할 만한 그런 긍정적인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연말을 보내고자 다가오게 된다라는 흐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간 자체, 대인관계에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흐름과 이슈는 무엇일지 볼게요. 대인관계,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은 뭔가 여러분의 어떤 인간관계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좀 사적인 관계가 많다라기보다는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어가는 관계가 조금 있으실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래 뭐 얘랑은 이 사람이랑 어차피 하반기까지 같이 일해야 되니까로 애초에 단정을 짓고 시작하는 관계. 그러니까 그 관계들을 여러분이 과정에서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관계는 과연 어디까지 갈까? 막 이런 어떤 아리송하거나 애매하거나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되는 관계가 아니라 얘는 어차피 올해 말까지는 계속 볼 거니까 라는 어떤 여러분의 그런 다짐이나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는 관계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는 오히려 문제가 없고 오히려 안정적이고 상당히 동시에 비롯되는 그런 감정들 중에서는 너무 안정적이고 변수도 없고 이미 미래가 다 그려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약간 재미는 없다라거나 조금 여러분에게는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좀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아니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대인 관계가 있다면은 내가 정말 일적인 부분에서 알고 지내는 그런 관계들이 있다면은 지금 현재 분위기가 그냥 하반기까지 계속 가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중간중간에 내가 이 사람이랑 진짜 계속 이렇게 같이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은 드실 수 있대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 인간관계가 아주 부정적인 영향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도 아닐 것이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올해 하반기까지 가는 인간관계일 것이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하반기를 잘 보내시기 위한 조언과 사실을 볼게요. 여러분이 하반기를 잘 보내시기 위한 조언과 사실을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무엇도 여러분이 만약에 좀 내가 너무 집착하는 면이나 내가 집중되는 부분이나 나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마치 두꺼운 책을 팍 하고 덮듯이 그런 부분, 그냥 내가 단지 예를 들면은 내가 실제로 눈으로 본 게 아닌 나의 상상에서 나오는 부분, 그냥 내가 뭔가 과거에 집착하는 부분, 나의 신경 쓰는 나의 과거, 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런 여러분의 고민 같은 것들을 무슨 그냥 책에다가 다 적어놓고 팍 덮어버리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감정 몰입을 하지 않은 상태로 하반기를 보내시는 게 좋고, 오히려 여러분의 현실적인 부분, 뭐 커리어라든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지금 뭐 배워야 하는 거라든지 시작해야 되는 거라든지 어차피 하게 되는 거라든지 여러분의 그냥 규모 확장을 위한,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자수성가를 위한 그러한 행동들을 하시면서 보내시는 게 좋다. 약간은 여러분의 그 도정 정신, 약간의 모험심 같은 게 필요한데, 여러분의 도전, 여러분들 그리고 1, 2, 3번 중에 들으셔야 하는 거 하나 더 있으니까 끌리시는 거 눌러주시고요. 하나 더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그 어떤 그 이제 하반기 동안 여러분이 가지셔야 하는 그런 다른 목표, 좋은 목표, 조화로운 어떤 미래를 위한 목표, 여러분의 포부와 도정 정신, 모험심 같은 것들은 약간 열정적이잖아요. 보통 그런 감정들은 되게 두근두근거리고 소년 만화 주인공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진지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나의 미래를 어떻게 꾸려 나갈 건지, 내가 원하는, 내가 이루고 싶은 그 꿈을 위해서 지금 당장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그 사업하려고 태어난 그런 완전 사업가 자질을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빙의해서 정말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쓰시면서 지내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감정적인 부분, 의심, 막 조마조마한 그런 불안한 감정, 이런 게 아니라 좀 확실한 거, 그러니까 감수성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다. 약간 좀 당연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카드가 얘기를 하는 건 특히나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기에 내가 이 일을 하면은 내가 그걸 정말 뭔가 시작을 하고 싶은데 그 시작을 하면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금전과 커리어와 명예와 권위, 지위를 가지게 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드신다면 분명히 하반기 안으로 가지게 될 수 있으니 무조건 도전하라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하반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과 조언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하반기에서 기대해봐도 좋을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볼게요. 여러분의 하반기에서 기대해봐도 좋을 부분은 뭐냐면, 무조건 직진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약간 카드 뉘앙스로 말씀을 드리면, 야, 내가 다른 거는 장담을 못해도 너의 돈과 금전과 커리어만큼은 진짜 장담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가 계획하고 있는 그것만 시작하면 너는 그거를 하반기가 지금 3개월 남았잖아요. 그 시간 안으로 분명한 성과, 그게 너가 원하는 크기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첫 성과 정도는 네 손에 거머쥘 수 있으니 무조건 그것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너의 바운더리 안에서만 나 그냥 지금 딱히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라고 해서 그 안에서만 지내고 너만의 그 정원에서 지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행동으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짧은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이 시작을 한 거면 시작을 한 만큼 길게 유지하는 거. 지금 당장 성과가 안 나온다고? 뭐야? 오늘 내가 처음 해봤는데 성과가 안 나오잖아. 이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해보는 거. 그런 여러분의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약간 적극적인, 여러분이 그냥 쉬자 포기하자 하는 그 감정과 투쟁을 하면서 지내시는 게 중요하다. 완전한 자기 성장, 나는 자기 성장한다라는 여러분이 하반기에 필요한 그 정신은 헝그리 정신인 것 같아요. 헝그리 정신. 그냥 뭐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딱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나 지금 살만한데? 이게 가장 안 좋대요. 여러분이 정말 하반기를 여러분에게 도움되게, 피와 살이 되게 정말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거는 헝그리 정신, 나 스스로를 성장시킨다, 리셋한다, 초심으로 돌아간다라는 그 감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하반기가 지났을 때 이 하반기를 돌아보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남게 될지 볼게요. 이 하반기가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남게 될지를 보면, 진짜 이게 지금 마지막 질문인데 여러분들 추가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슉슉슉슉 지나가긴 했지만 여러분의 이 남은 하반기 시간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 그럴까? 이런 태도이실 수 있어요. 그냥 지금 나 딱히 나쁘지 않고 내가 굳이 무언가를 막 미친 듯이 노력해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그걸 한다고 이게 정말 나의 어떤 정말 그런 높은 발판이 될 정도일까? 이 하반기의 시간들이 이렇게 느껴지실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카드는 정말 장난 아니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카드 뉘앙스가 이미 여러분이 지금
나의 이야기를 듣고 너가 어떻게 생각할지 예측이 간다라는 뉘앙스예요. 카드 말투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지금 너한테 이렇게 쭉 얘기를 한 부분을 들어보면 너 정말 그렇게 될까 싶지? 아, 과연 내가 이 짧은 시간 안에 무언가 결실이 나올까? 내가 그걸 한다고 해서 진짜 나한테 뭔가 이렇게 정말 실용적인 무언가가 올까 싶지? 근데 너는 정말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데 너가 애를 안 쓰는 거야. 너가 그것만 알았으면 좋겠어. 너는 네가 하기 나름이야. 힘들게 일 안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절대로 가지지 마. 누구 탓도 아니야. 너는 너가 열심히 하면 가능한 사람이야. 열심히 해도 가능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는 5 정도의 노력을 하면은 6, 7 정도의 성과가 나오는 앤데도 불구하고 너가 안 하는 거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자꾸 불안한 감정, 뭔가 이런 조심성,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너가 생각하는 게 절대로 비현실적인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의심 좀 그만하고 물질적인 것만 너무 추구하지 말고, 원래 돈 할수록 돈이 안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너의 감정에 그 물 흐르듯이 가는 그 흐름을 탔으면 좋겠다. 너가 단지 내가 이거를 시작하면은 말아먹지 않을까? 돈을 잃지 않을까? 내 사업이 망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너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나는 진심으로 이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그 감정에 들어가야 되지, 너가 뭔가 다른 그런 불안한 감정, 막 혼동 같은 것에 휘말리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너무너무 강하게 해주고 있고요. 너 거잖아. 그러니까 너의 주변 사람들, 주변 상대 사람들에게 장단을 맞추지 말아라. 주변 눈치 보지 말아라. 너의 감성대로, 너의 성격대로, 너의 행동대로, 너의 어떤 그 풍성한 열정,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엄격함대로 진행을 하라고 진짜 강한 에너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지금은 아직 시작을 안 하신 단계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하반기 안에 이거를 시작하게 되고 하반기가 지났을 때 이 시간을 생각하면 진짜 미쳤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진짜 그 영상을 봤던 9월 중순까지만 해도 내가 이렇게 될지 전혀 예상을 못했다. 근데 그 남은 하반기 3개월을 내가 알차게 쓰고 조금 내가 하기 싫어도 좀 참고 했더니만 내 손에 이런 게 거머쥐네. 그 3개월 동안 나는 정말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고 그냥 지금 상태에서 조금씩 그냥 발전하는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좀 마음만 먹고 애를 쓰고 행동을 하니까 이게 되네? 그러니까 이게 되네? 이런 감정을 느끼실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여러분의 촉을 여러분의 직관을 믿어라. 자꾸 그 에고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틀린, 좀 그릇된 판단을 하신 분들이라면 그냥 차라리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를 굉장히 잘 믿으시거든요. 정말 극단적으로 나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라는 마인드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섬세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 좀 약간 오랜 시간이 걸리실 수도 있는데, 카드는 물론 너가 그렇게 단단해진 거는 너무너무 칭찬한다. 너 정말 너무 강해졌어. 그런 모습 보면 흐뭇해. 그치만 너도 좀 오감 만족을 해야 될 거 아니니, 너의 마음으로 좀 풍요롭게 시작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무조건 내가 이 돈을 투자하면 이렇게 이것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 그냥 너가 가끔은 내가 이걸 그냥 해보고 싶다라는 이유로 그냥 여기에 감정이 가고 재미있어 보여서 힐링되는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정말 순수하게 끌리는 걸 너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좀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런 혼탁해진 마음, 거짓된 마음에 속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정말 강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힘든 분들, 애정하는 분들께 저의 채널을 추천해 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4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